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담배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일 심산입니다.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검찰 위제 사건이 2년 전에 비해 2배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금도 매달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그만큼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탕 특검에 몸집을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들이 떠날 것입니다. 법애국제와 사심제까지 더해진 마당이어서 수사 적체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음흉한 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범죄자들도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 있고 빽 있는 범죄자들은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범죄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지킬 대안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김정인이 창간한 가운데 ICBM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타탄두 미사일 개발을 노골화한 것으로 조만간 다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안함 사과 받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북한이 사과를 안 해도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땅하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 대신 한조관계라는 용어를 쓰자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이유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권은 남북관계의 기본 프레임조차 북한의 뜻을 그대로 맹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긴다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대화하겠다고 돈까지 갖다 바쳤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굴종적 대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화영 측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선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녹취에는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발췌되어 있고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 녹취 파일에는 분명히 박상용 검사의 음성 외에도 통화 상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마도 전체 녹취를 모두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상용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고 김문기 처장이 호주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 일부를 확대했다고 해서 사진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를 짜깁기한 편집 이 자체가 진정한 정보 조작이자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 입틀막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편집된 녹취, 이것이 대표적인 조작 정보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에게 이화영 씨를 뇌물죄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먼저 요구했고 본인은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군 그림까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결론에 논리와 증거를 꿰맞추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작이고 대국민 선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되지 않은 전체 녹취를 공개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허튼 증거 조작, 국민 선동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728조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8.1%, 54조 7천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전제는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2%, 국세 수입 674조 원, 두바이유 기름값 68달러, 환율 1380원이라고 하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OECD는 이미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전쟁이 장기화될 때 1% 초반까지 내려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이미 12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를 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미 1,500원대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시적 세수에 기대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과 물가입니다. 2026년 외화로 직접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55억 달러입니다. 기준 환율이 1,380원인데 지금처럼 1,500원대를 넘어가면 무려 7천억 원대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원자재 등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한 공공사업의 총사업비 증가까지 감안할 경우 재정 리스크는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소비 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 대응입니다.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설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구조적 위험이 냉정하게 반영된 예산 조정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고.